전번에 이어서 오늘은 사고를 어떻게 인간이 잘할 수 있나, 그리고 사고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나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4차 산업 시대의 비판적 사고력, 창의적 사고력 전반에 대해서 개관해 봤는데, 이번에는 사고력이란 무엇인가, 인간이 사고한다는 건 결국은 두뇌를 통해서 어떤 인지하고 추론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요. 그리고 유추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고력이 좋은 사람은 결국은 남이 알 수 없고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파악하든가 현상의 문제를 또 확인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통찰력을 기르는 걸 할 수 있습니다. 인지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뇌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타고 태어날 때부터 50%는 타고 태어납니다만은 대략 50%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배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관찰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, 또 우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어떤 발달에 따른 단계마다 뇌의 어떤 능력에 맞는 그런 훈련 또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인간은 12살이 조금 지나서부터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2살 넘어서부터는 특히나 창의적인 사고력,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을 학습에 활용하고 또 실생활에 활용할수록 일단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를테면은 나무를 보면은 그냥 나무가 줄기와 잎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, 인간이 살아가듯이 인간은 밥을 먹고 소화기관을 거쳐서 소화하고 또 신체적, 정신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무도 일단은 물과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뿌리로 흡수하면 그걸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나무마다 어떻게 가지가 달리 나는가, 잎은 또 언제 나고 꽃은 언제 피는가, 어떤 나무는 꽃이 먼저 피는가, 또 어떤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고 또 어떤 온도와 습도에서 잘 자라나, 이런 모든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한번 학습하고 거기서 아주 특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독창성, 또 나름대로 유창하게 설명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나무를 재배하고 그랬는데 또 꽃을 피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찰력, 또 사고력,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력까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도 해야 되지만, 또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안 자랄까? 또 다른 나무는 어떻게 자라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?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저 나무에 물이 덜 준 건가? 아니면 영양분이 잘못됐나? 아니면 기후가 안 맞나? 환경이 안 맞나? 이런 거를 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거기서 어떤 사물의 본질, 또 사물의 어떤 이 원 속성, 그걸 잘 알아내는 통찰력까지 배우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와 아울러서 또 필요한 게 감성력입니다. 인간은 인지력 못지않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이제 감성력, 감정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모셔널 코에션트라고 EQ라고 그러죠. 그래서 실제 인지력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사고력에는 감성력이 포함됩니다. 감성력은 자기를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기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
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하고 자기 운영을 해나가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지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원천적인 능력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감성력을 잘 갖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를테면은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또 성격은 내성적인가 외형적인가 또 자기 어떤 동기부여가 잘 돼가지고 어떤 축구를 좋아하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 어떤 학습 중에서 또 어떤 걸 좋아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나 그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내적 동기부여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감성력, 감정력을 높인다면 결국은 실행력이 높아지고 어떤 효능감, 에피커시가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주위에서 일상생활 또 어떤 그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런 걸 부단히 관찰하고 통찰하고 그걸 그 인지력뿐만 아니라 감성력을 높이고 그 아울러 인지력, 감성력을 통해서 그거를 결국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는 행동력까지만 높인다면은 그 아이는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청소년기에 상당한 발전 또 호기심 또 자기 진로에 있어서도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또 자기가 뭐들 끈기를 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뛰어난 능력과 역량까지도 배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는 그 존 듀이 그 철학자 내지 교육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을 잘하면 그 행동을 바꿀 수 있고 행동을 잘하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자녀 지도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인지력, 감성력과 더불어서 그 실제로 스스로가 행동하고 스스로가 그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모든 거를 차츰차츰 성취해가고 거기서 보람과 효능감을 얻는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. 너무 그 지금 공부 뭐 입시를 위한 그런 거에 갇히지 말고 좀 더 개방적이고 대범하면서도 스스로가 아이가 자기 그 진로를 설정하고 자기 인생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 가정에서 굉장히 그 성취하는 인간상을 만들고 사회에서는 사회가 필요해하는 어떤 역량 또 지식을 배양한 그런 인재로서 만들고 국가로서는 4차 산업시대에 중추적인 인재로서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여러 학부모님들도 너무 그 지금 갇힌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, 암기 위주, 지식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좀 더 그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아이들한테 희망과 보람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 지금 핀란드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스라엘에서 하는 교육처럼 가정에서는 일단은 아이하고 대화를 꾸준히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떤 그 탈무드식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 토론하고 서로가 맞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통, 공감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적 사고로 어떤 문제를 스스로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또 사회에 나와서도 이스라엘에서 하는 후추파 교육을 좀 본따 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같이 하고 또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선배라든지 그 어떤 회사의 그 고위 간부들은 바로 답을 해주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필요해서 그 혁신을 하고 결국은 이 새로운 어떤 경쟁력 또 역동적인 그 수행력을 갖추는 그런 어떤 파괴적 혁신의 방법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나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
기존에 하던 어떤 사고의 틀, 또 행태의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,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일을 하는 방식에서 떠나가지고 새롭고 창의적 방법으로 하는 어떤 일의 추진력, 그 다음에 기존에 적용하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새로이 개선해서 효율적,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룰의 어떤 변경 내지 룰에 완전히 브레이킹이 필요한 그런 사회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교육 혁신 또 역량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면 어느 국가 못지않게 아마 선진의 대열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.